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스트리밍으로 제가 공부하고 멤버십 회원님들께 강의를 하느라고 촬영을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밤늦게 남아서, 왜냐하면 이 검사는 제 진료실에서는 못해서 환자분들이 다 가시고 나서 지금 시간이 저녁 7시 45분이네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남아주셔가지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밖에서 소리 들리네. 오늘 이제 보여드릴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운동 전문가분들하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일반인들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되게 심하신 분들은 이제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조금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허리나 둔부의 통증이 고관절의 가동성이나 고관절의 구조적인 문제 또는 후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원인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관절이 태어날 때부터 과연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근육의 어떤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제한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되니까 그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검사는 크레이그 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고관절의 내외전, 외외전을 테스트하는 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크레이그 테스트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왜 어렵냐 하면, 크레이그 테스트의 진정한 의미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무릎을 굴곡한 채로 고관절을 내회전, 외회전 했을 때 그레이터 트로첸터, 우리나라 말로 대전자라고 그러죠. 대전자가 가장 바깥쪽으로 돌출되는 아주 프로미넌트해지는 그런 지점에서 멈추었을 때, 그 고관절의 각도가 몇 도인지에 따라서 피머의 안테버전, 우리나라 말로 피머의 전념, 대퇴골의 전념, 피머의 레트로버전, 대퇴골의 후념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말도 딥다 어렵죠.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 영상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정확하게 알기가 힘드니까 재미없으면 과감하게 그냥 패스 해주세요. 운동 전문가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정말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반강제에 의해서 허락을 하게 됐지만, 이 부위에 대전자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참고로 운동 전문가분들이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대전자의 로월 마진이나 어퍼 마진을 정확하게 만지실 수 있어야 돼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무릎을 굴곡을 시킵니다. 제 얼굴은 안 보이지만 그냥 보세요. 무릎을 굴곡시킨 상태에서 이 다리를 너무 바깥쪽으로 가도 안 될 거고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도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지금 그냥 느껴만 봐도 지금 내전이 되게 저항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있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이 상태에서 고관절을 내외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다리를 이렇게 했을 때 내외전이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일반인들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요게 내외전이고요. 요렇게 했을 때를 우리가 외회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선생님한테 제대로 제가 하려고 하면 반대쪽에 골반 PSIS를 누르면 좋아요. PSIS, 후상장골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모르시면 왼쪽 골반, 지금 오른쪽을 검사하고 있으니까 왼쪽 골반을 고정시켜 놓고 바깥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언뜻 보기에도 제가 그레이터 트로첸터 대전자를 평가하지 않아도 우리 선생님은 내외전 범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그냥 이것만 봐도 저는 이분은 레트로버전이 걸려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안쪽으로 넘어가는 각도도 보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외전 엄청 많이 걸리죠. 외전 할 때는 이제 1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골반을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요 엄청 넘어가죠? 장난 아니죠? 많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이분은 외회전에 특화되어 있는 고관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여기 지금 대전자를 만져서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지금 제가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점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그럼 이 각도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정중간에서 보면 좋은데 거의 0도거든요, 0도. 그런데 이 크레이그 테스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 크레이그 테스트를 할 때
이 대전자가 가장 정점에 나오는 지점이 15도가 내외전 쪽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15도 이상이 내외전이 나오게 되면 그거 자체로 이거는 피머에 안테벌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점이 한 요 정도에서 왔어. 이 요 정도라는 게 8도입니다. 8도. 8도보다도 덜 가게 되면 이걸 레트로벌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8도와 15도가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이걸 움직여서 가장 정점에 나오는 부분이 어딘지를 연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딱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지점이 이 지점이거든요. 아까 전에 하고 거의 동일하죠. 거의 우리 선생님은 0도예요. 0도. 이게 완벽한 레트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관절이 훈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 양반다리 하는데 최고의 고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 고관절을 내외전해야 되는 데는 굉장히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셜먼 내용을 복습을 하자면 셜먼 때 이 검사에 의의를 가진 게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내외전을 할 때 그러면 근육적인 저항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이 보시다시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ROM 관절 가동 범위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외전을 할 때 반대되는 근육인 외회전의 단축이 있다면 혹시나 외전 근육에 의해서 이 가동 범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전자가 가장 튀어나오는 지점을 찾는 것들은 사실은 근육이 숄트닝, 단축이 있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근육의 어떤 단축이나 아니면 신장성 약화나 이런 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레이터 트로센터가 대전자가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지점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근육과는 상관없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바쁘니까 대전자를 체크할 시간이 없어. 대전자를 잘 믿지 못하겠어.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ROM이라는 걸 그냥 봐야 되거든요. 관절 가동 범위를 보면 우리 선생님은 여기가 내외전 끝범위거든요. 그 다음에 외회전 끝범위는 여기란 말이에요. 엄청 많이 내려가거든요. 이런 범위를 보고 대충 짐작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짐작하냐 하면 50도, 15도를 외우셔야 돼요. 첫째, 우리가 안테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 고관절 전염, 대퇴골 전염이 있는 경우는 이 ROM, 우리가 관절 가동 범위가 내외전으로 갔을 때 거의 50도 이상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50도. 그리고 외회전은 15도 미만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거기에 해당하진 않지만 대퇴골 전염이 있는 사람은 내외전 각도가 50도 이상이 나온다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검사를 할 때 만약에 대둔근이 너무 타이트한 사람은 내외전을 할 때 그게 저항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항이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대둔근이 신전을 하고 있는 이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대둔근이 짧아져 있다 하더라도 이 자세에서는 이렇게 내외전을 시킬 때 저항이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이 상태에서 외회전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고관절 굴곡근들이 저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동 범위가 외회전을 체크할 때는 고관절 굴곡근의 어떤 길이적인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검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옷을 내려드릴게요. 재빠르게 자세를 바꿨습니다. 자, 이 검사는 크레이그 테스트는 아닌데 앉아가지고 고관절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검사의 의미가 또 어떻게 있는지 한번 뜯어봅시다. 자, 참고로 이 상태에서 양반다리를 하는 게 외회전이에요. 일반인들은.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양반다리를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게 외회전.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리는 거 이게 내회전이거든요. 아까 전에 내회전을 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앉게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데 자, 이거 내회전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내가 이거 끝까지 당기니까 어디 쪽이 당겨요? 그렇죠. 엉덩이 쪽이 당기죠. 왜 엉덩이 쪽이 당기냐면 지금 이 자세는 고관절을 굴곡하고 있는 자세죠. 그런데 대둔근은 신전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육은 반대되는 작용으로 가 있을 때 스티프해지고 되게 팽팽해지거든요. 그래서 대둔근이 만약에 이 상태로 앉아있는 자세 자체가 대둔근이 팽팽해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내가 내외전을 걸어버리면 외전 근육인 대둔근은 저항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각도,
내외전 각도.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체크를 했을 때 저항을 걸지 않았을 때 ROM 보면 이 내외전이 차이가 나나요?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엎드려서 크레이그 테스트 비슷하게 ROM을 체크를 했을 때 그때의 내외전의 각도와 지금 앉아서 했을 때의 내외전의 각도가 동일하다면 근육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엎드려서 내외전 각도가 예를 들어서 30도가 나왔는데 앉아서 체크했을 때는 20도가 각도가 나온다면 그것은 대둔근의 저항에 의해서 각도가 적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앉아서 검사하는 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상태에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 골반을 후방 경사하고 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테스트했을 때랑 전방 경사를 하고 앉았을 때랑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하는 검사는 그렇게 정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전에 엎드려서 했을 때 그 테스트 결과랑 앉아서 했을 때 검사 결과를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유추를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또 내외전을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외회전이에요. 자, 외회전을 했어요. 자, 외회전을 하면 엄청 많이 올라간다 그죠? 지금 보면 땡기는 데 있나요 혹시? 네, 땡기는 데 없습니다. 엄청 많이 올라가거든요. 각도가 거의 80도, 75도까지 올라가는데 아까 전에 외회전 했을 때도 상당히 많이 넘어가는 각도였는데 지금도 역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외회전을 할 때는 오히려 또 이제 반대가 되는데 지금 외회전 할 때 고관절 굴곡근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왜 있냐 하면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외회전을 했을 때 고관절 굴곡근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지금 고관절을 이미 굴곡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굴곡근은 가장 편안하고 늘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외회전을 한다고 해서 고관절 굴곡근이 저항을 주거나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외회전을 할 때는 고관절 굴곡근의 저항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순수 각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엎드렸을 때 바로 앉았을 때 저항을 주는 근육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체크하자면 엎드렸을 때 대전자가 정점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지점을 찾는 게 가장 정확한 검사이긴 하나 연습을 열심히 하고 숙련되지 않으면 대전자가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지점을 찾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숙달이 된다면 사실은 대전자가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지점을 찾아서 평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면 전체적인 가동 범위를 보고 아까 전에 제가 그 대퇴골 전염 피머 안테 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ROM이 제한 운동 가동 범위가 내외전 50도 이상이 나오게 되면 저는 근데 통상 임상적으로는 45도 이상만 나와도 이분은 내외전 걸려있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퇴 전염이 있겠네 라고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대충 45도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기억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크레이그 테스트를 했을 때는 기억해야 될 게 내외전 15도 이상 그레이터 트로첸트를 짚었을 때 대전자를 짚었을 때 외회전의 기준은 8도 미만이 되었을 때는 외회전이다. 락 또는 대퇴골 훈염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대전자를 만질 자신이 없으면 가동 범위를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앉았을 때, 엎드렸을 때 저항이 걸리는 근육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마치면 되겠죠? 너무 짧았나요? 몇 분입니까? 두 개 합치면 12분. 두 개 합치면 12분이나 돼요? 이렇게 빨리 얘기했는데 그래도 10분은 넘겼네요. 광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짧게 하면 성의 없어 보일까봐.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 올렸는데 일반인 분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영상이라서 일반인 분들께는 죄송하고 운동 전문가분들 특히 셜몬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실습 영상 기회되면 찍고 여러분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그 조태꾸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